1번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어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봤을 때 1번님들이 생각하시고 뽑은 상대방 분은 굉장히 남자다운 분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일,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선택한 여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본인이 원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아는 분이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의 스타일을 봤을 때 상대방 분은 뭔가 번듯한 사업체를 이미 가지고 있다던가 혹은 그게 단순히 그냥 회사를 다니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안정적인 토대가 있는 분이라고 보이고 그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분일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양보를 아주 잘 해주거나 잘 맞춰주는 분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장점으로 드러날 때는 1번 분들이 보셨을 때 와 되게 남자답다. 뭔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지켜줄 것 같고 그런 당당한 모습, 자신감 있는 모습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 있는데 이분의 속마음을 봤을 때 이분이 1번 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건 재회운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두 분이 헤어졌거나 멀어지신 상황이라면 남자분이 아직 1번 분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속마음을 봤을 때 남자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1번 분에게 다시 만나자 라고 연락을 하고 있지 않거나 헤어진 이후로 뭘 하고 지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궁금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대분 쪽에서 현실적인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고민이냐? 그건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당시에 두 분이 겪어야 했던 상황, 어떤 차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게 멋있는 고양이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멋진 모습처럼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의 주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과 만약에 그런 점들에서 뭔가 부딪히는 게 있었다면 본인이 본인의 뜻대로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겠다. 일 때문에 부딪혔든 인간관계 때문에 부딪혔든 성향 차이였든 이분 입장에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1번 분과의 관계가 당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른 것 같다. 자신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좀 더 본인의 선택이나 상황을 우선시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난다고 했을 때 자신이 재회를 1번 분들에게 다시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1번님들이 받아줄까? 내 뜻을? 그러니까 재회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까? 라는 부분일 것 같고 이분을 보면 그 헤어졌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재회를 생각하고 있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있었던 만큼 그게 헤어짐이라는 결론으로 다다랐을 때의 그때까지의 과정, 그 헤어짐 자체의 고통 그게 이분에게는 실시간으로 아직도 마음이 아픈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분이 설령 머리가 차가운 사람, 이성적인 사람 본인의 가치와 판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1번님들을 사랑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감정이 휩싸여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재회하자 하고 싶어 하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재회를 원할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재회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고 재회 자체에 대해서는 100% 긍정하는 마음이다. 근데 고민이 들어가 있으니까 99% 긍정하는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분의 걱정은 그건 거예요. 재회를 하긴 할 것 같다. 하고 싶다. 나한테 물어본다면 예스다. 그런데 재회하고 나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그 고민이 이분에게 아주 중심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다 라고 보이는 게 있어요. 바쁜 분이다. 실제로 스케줄이 바쁘기도 할 테지만 본인이 욕심이 굉장히 많다.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어떤 완벽주의나 강박이나 그런 성향들도 있는 분일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는 게 있어서 이분이 제가 봤을 땐 많이 힘들겠다라고 보이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마음이 쫓기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제외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계속 아프고 하면서도 바깥에서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면서 자기 할 일은 어떻게든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까 막 너무 바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스케줄을 만들면서 지치면서 밤에 누웠을 때 내일은 연락을 해볼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이 마음의 구조를 본다면. 그래서 제 회원으로 본다면 이 구조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분들이 상당히 그 상대방 분들이 이성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역시 고민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연락이 안 와서 걱정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제외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다음에도 잘 사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헤어질 때의 그 상황의 반복.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된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아주 드문 경우지만 이분들이, 이 상대방 분들이 이미 가정이 있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던가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던가, 혹은 본인이 집 안에서 가족의 가장 노릇을 이미 하고 있어서 그 점으로 인해서 1번님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관심과 헌신을 주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고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최근에 아마 기분이 좀 안 좋고 울적하고 슬프고 그런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처럼 지내고 바쁘게 지내고 있긴 한데, 이분들이 1번님들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그리워하는가 라고 살펴봤을 때, 너무 1번님들이 이분들을 편하게 해줬던 거, 같이 있으면 마냥 즐겁고 자신이 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 남자로서 보여야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벗고 마냥 마음 편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쉴 수 있었다는 거. 1번님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분들의 빡빡한 삶의 작은 안식처, 유일한 쉼터가 되어주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되게 그리워할 것 같고, 이분들이 1번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마음이 컸다고 보이고 지금도 그 마음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의 그리움이고 너무 강하게 재회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딱히 이분의 속마음으로만 보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헤어졌지만 난 재회를 생각해, 너가 다시 보고 싶어. 근데 우리가 헤어질 때 상황이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내 생활을 지키긴 해야 돼.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놔버리고 갑자기 바꾸고 너랑 다시 만난 다음, 그러니까 1번님과 다시 만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처럼 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돼서 기분이 안 좋고, 1번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이분들은 본인의 생각이 우선이긴 하다. 본인의 생각이 우선이라서 자신의 계획 속에서 1번님들과의 재회던 1번님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던 헤어질 때의 상황이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락원을 좀 볼까요? 연락원을 보는데 이분이 계속 고민은 한다고 보여요. 연락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같이 아는 지인들이나 공개되어 있는 카톡 프로필이나 인스타 같은 것들이 있다면 1번님들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고 안 그런 척하면서 들어가 보고 하는 정도. 그리고 아는 지인한테 1번님들 근황을 물어본다던가, 혹시 같은 사내나 학교 이런 데서 이미 알고 지내고 가끔 보실 수 있는 사이라면 혹시 1번님 안 지나갔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연락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 경우의 연락은 좀 보고 싶어, 잘 지냈어? 라는 연락이라기보단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는 연락.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그때 그 교수님께 냈던 논문 자료 가지고 있어.
너무 심했나? 아니면 그 회사라면 그때 우리 같이 했던 프로젝트 잘못 마무리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확인만 좀 해줄래? 라는 식으로 은근히 떠보면서 연락을 한다던가. 그런데 여기서도 보이는 점이 이분이 자신의 성공, 자신이 이뤄놓고 꿈꾸고 목표하는 그 가치와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재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 너무 바쁘니까 이거 끝나면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1번님에 대해서, 재회에 대해서, 연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연락에서부터 재회로 가는 과정과 재회를 한 이후에 이분이 1번님들과 다시 사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상황이 이분은 예측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분 입장에서 힘들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만나고는 싶은데 다시 사귀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연락이라면 연락, 만남이라면 만남. 이분이 1번님들을 만족시키면서 어느 정도 맞춰가야만 재회도 행복한 재회가 될 텐데 이분들도 당연히 행복한 재회를 원하는 거고,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나?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운을 본다면 한 달 안쪽으로 연락은 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분이 재회에 대한 생각이 강렬하고 1번님들을 놓아줄 수가 없는 마음이라서 아직도 1번님들이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게 지금 기준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쉽지가 않은 일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한 달 정도 우선 기다려보시고, 다만 걱정되는 점은 이분들이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강해서 자신이 체면이 구겨지거나 하남자처럼 보이는, 구질구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그걸 핑계 삼아서 연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1개월 이내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의 이런 성향을 고려하신다면 1번님들이 먼저 연락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죠? 한 장만 볼게요. 아하. 연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많아요. 먼저 연락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분이 또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상대분들이 아무리 힘드셔도 연락은 먼저 하지 않으시는 걸로 한 달은 기다려볼까요? 연락운이 있고 재회에 대한 생각이 강하다고 뜨고 있으니까. 사실 조언점을 봐도 재회에 대한 카드가, 결정적 카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좋게 봅니다. 재회 가능하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면 마음 편하게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지금도 재회를 생각하면서 1번님들을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번님들,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상대분들이 다시 사귀어도 똑같으면 어떡해, 힘든 게 계속되면 어떡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시니까 1번 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점은 재회가 될 거다라고 보이는 것도 있지만 1번 분들께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별할 때의 상황과 비슷한 모습이면 안 된다. 1번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또 바뀔 점이 있나? 상대분들이 나에게서 싫어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걸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나는 그걸 맞춰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1번님들은 어떤 재회를 원하시는지, 이분들은 또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면 할수록 두 분이 다시 연락이 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더 맞춰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약간 재정비의 시간, 리프레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한 달 정도 편안하게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재회운에 대해서 봤는데 좀 명확하게 나와서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들 반갑습니다. 퓨어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운에 대해서, 제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재회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근데 2번 분들을 보니까 좀 어렵게 보이는 점이 있긴 해요. 이 상대분들의 속마음을 봤을 때 딱 들어오는 생각이, 나쁜 남자 같다. 나쁜 남자 같다. 라고 보이는 점이 있는데,
제가 이 밑에 카드를 좀 더 뽑았던 게 이 상대방 분들이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들이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어제는 사랑해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너 진짜 싫다 라고 말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너무 기복이 심하고 앞뒤가 다른 모습, 좀 예측이 안 되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고 자신의 욕구에 충실해 보이는 점도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라고 보이는 점이 좀 더 강하다고 보이고 자기 위주가 너무 심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2번님들의 니즈, 2번님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척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의 속마음을 봤을 때 이분들이 2번님들을 너무 아끼고 좋아했던 모습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2번님하고 좀 찰떡궁합 같았다. 되게 잘 맞는 느낌이 들었고 이분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이 가서 더 챙겨주게 되고 더 옆에 있고 싶고 한 사람이 있을 텐데 2번님들이 그런 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2번님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좋은 일을. 이런 감정 자체가 이분들한텐 되게 기분 좋은 낯선 감정이었을 수 있다고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직 2번님을 생각하긴 해요. 우리 되게 좋았던 추억이 많이 있었는데 자꾸 그런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긴 한데 문제는 삼각관계의 징후로 보이는 구조가 많이 있고 이 상대분이 만약에 2번님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혹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상대분들이 본인을 위해서 2번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점이 있어요. 뭐 본인의 가정을 위해서,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나는 2번님들이 아닌 다른 걸 골랐어. 내 상황을 골랐어. 삼각관계로 본다면 다른 이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난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2번님들 말고 다른 상대 쪽에 있는 사람을 골랐다. 그렇게 본다면 2번님들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힘들지 속상하실지 제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라고 그게 좋아서 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 상대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다른 이성 문제가 있는 분이었고 혹은 그런 쪽으로 의심이 되신다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걸 쉽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그게 본인에게 익숙한 죄책감, 익숙한 관계의 틀어짐을 만드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2번님들이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 좀 참고 이해해주는 느낌, 혹은 이 상대분들을 막 뭐 오빠 저 기다릴게요 하고 막 귀엽게 기다리고 이해하고 인내했던 모습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분들은 2번님들이 만약에 이분들과의 이별로 인해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힘드셨다면 그 정도까지였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있다고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다른 이성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2번님들도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어쩌면 좀 환승이나 새로운 새로운 이성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빨리 정리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그렇게 급하게 한 분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만 꼭 선택할 필요가 없다면 둘 다 만나보고 더 끌리는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서 좀 회피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가장 관계의 핵심에 있는 인물인데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마냥 지켜만 보고 남의 일처럼 좀 그랬던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어떤 당당함? 네. 만약에 이별 과정에서 두 분 사이에 다툼이나 심리적인 긴장감이 있었다면 2번님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 때 이분들이 그래서 넌 잘했어? 라고 나온다던가 나도 그런 거 힘들었다. 적반하장식으로 본인만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얘기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나눠서 본다면 이성 문제가 실제로 이분들 상대분들에게 있었다면 이 상대분들은 지금 당장은 그쪽 새로운 이성, 다른 이성을 선택한 상황이라서 이번님들 입장에서는 기다려 주실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보이는 점이 있고 그냥 잘 만나다가 그냥 서로 차이가 있어서 헤어지게 된 상황이거나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데 두 분이 결혼 얘기를 하다가 틀어지신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님은 결혼을 원해서 남자분의 상대분의 결혼에 대한 생각, 계획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이 상대분이 자신은 비혼이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던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혹은 결혼에 대해 되게 이상한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되게 차갑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 좀 그런 것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좀 더 뽑아봤을 때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할게요. 만약에 다른 이성 문제로 실제로 헤어지셨다면 그 다른 이성은 전 여친, 전 썸녀, 전 여사친, 그러니까 예전에 어쨌든 안면이나 관계가 있었던 여자였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게 끝났던 게 너무 아쉬워서 마음이 아팠어서 일단 지금은 그쪽과의 재회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둘이 이분이 지금 당장은 연락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재회 생각은 있다고 보이지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분이 다른 상대가 있을 경우에 그 다른 상대랑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봤을 때 그 다른 상대분 쪽이 좀 저는 강하게 보여서 이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닐 것 같고 그쪽하고도 안 맞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그쪽 다른 이성을 만나면서도 수상한 짓을 하겠죠. 결국은 그런 저런 상황들 때문에 이건 좀 더 자세히 보면 보이겠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그 다른 상대와 지금 선택해서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4개월 차에 문제가 생긴다. 이미 근데 지금부터 문제는 있어요. 서로 안 맞고 미련이 있어서 만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쪽하고도 안 맞아서 헤어졌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안 좋아지고 다투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재회운에 대해서는 궁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님들이 이분하고 재회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다음 달 확실한 막 100% 연락 오고 만나겠네요 라고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분이 또 그 다른 상대방 쪽에서 만족을 못하고 이번은 뭐 할까? 이번도 진짜 괜찮은 여자였는데 일단 이쁘게 봤고 귀엽게 봤고 자기가 봤을 땐 괜찮은 여자였다 라고 보이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분은 순간적인 그 미련을 못 참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안 좋으면 연락을 하거나 급하게 다시 이번님을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쪽을 정리하고 오는 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님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님들에 대한 조언점을 봤을 때 Find Sanctuary 그리고 Fogged In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볼 수 있냐면 이번님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실 수 있어요. 마음도 많이 힘들고 솔직하게 어디다가 말하고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시라면 좀 한 번쯤은 이번님들을 위한 휴식의 시간, 이번님들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 이왕이면 이번님들의 마음이 편한 장소, 편한 음식, 편한 사람들 이런 곳에서 쉬는 시간, 이번님들의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님들이 상처를 받으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고 보여서 저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당분간은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분들 이해하고 싶은 시간이 되실 수 있어요. 그 상대는 왜 그랬을까?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지? 그런 말을 한 거지? 계속 그걸 이해하고 싶은 생각에 빠져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마음으로 지금 지내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안개가 걷히게 될 거거든요. 그때는 명확하게 다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2번님들의 앞서는 감정, 고통, 그리고 2번님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제한적인 정보 안에서 상황을 조합해서 이해하려고 하시는 게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좀 더 2번님들이 마음을 추스르고 약간 지금보다 덜 다친, 좀 더 건강한 상태가 되면 이 상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 그렇다면 재회에 대한 에너지나 힘도 좀 더 강력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2번님들이 재회를 할지 말지를 먼저 선택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 2번님들의 카드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점이 있었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재밌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피어타로입니다. 오늘 재회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2번 분들 보고 마음이 안 좋았다가 3번에서 마음이 확 풀렸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3번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가벼운 구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상대분의 속마음 보는데, 상대분이 나쁜 분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막 성격이 안 좋거나 문제가 많거나 이런 뭔가 배신 이 정도의 문제는 없었겠다라고 보이는 점이 있고, 이 상대분들을 보면 좀 아직 아마 실제로 나이가 좀 젊은 어린 편에 속하는 분들도 있겠다라고 보이고, 되게 둥글둥글하고 다정다감하고 막 겉으로 내지르고 막 화내고 분노 폭발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웬만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약간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 상한 게 있었더라도 다음 날이 되면 잊어버리고, 어제 싸워서 연락 안 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어제 그거 먹은 거 맛있었는데 같이 먹을래? 뭐 이렇게 다 잊어버린 거, 실제로 다 잊어버려서 연락을 해온다거나 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밝고 막 너무 무겁지 않고 그런 점은 상당히 매력이죠. 네, 괜찮은 분이라고 보이는 점이 있고, 근데 이제 두 분이 이별 혹은 굉장한 멀어짐이 있는 상황에서의 재회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분들의 단점 혹은 뭔가 그런 걸 굳이 꼽아내자면, 너무 가끔은 너무 아무 생각이 없다,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을 수 있고, 이 상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뭔가 허허실실한 느낌으로 설명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뭔가 너무 아이 같다거나 남자다운 느낌이 전혀 없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남자다운 자기만의 주관, 호불호, 선호, 그리고 신념 같은 것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도 선은 있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 파국적인 단계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불편해지는 상황이나 너무 다투게 된다거나 혹은 본인이 너무 잡히게 된다거나 이런 거는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참고 맞출 수 있지만, 괜찮은 것처럼 무던하게 보이면서 맞출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이분들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별의 과정도 어쩌면 이분들이 이번에도 막 또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다퉈도 먼저 잡아줬었는데 이번엔 차갑네, 원래 내가 헤어지자, 그러니까 3번님들이 헤어져 라고 말을 하면 에이 뭘 그래, 다시 잘해보자 라고 원래는 말해주고 잡아주고 풀어줬던 분인데,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그래, 단답 후에 연락이 없다던가, 알았어 그렇게 힘들면 헤어져야지 라고 나온다던가, 그런 게 아마 좀 3번님들 입장에서 힘들게 느껴졌던 건 그런 달라진 모습, 이제 마음이 식은 거야? 라고 느껴질 만한 모습이 좀 아마 놀라셨을 수 있겠다, 3번님께서. 그런 게 보이고, 이분들은 안정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너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런 걸 잘 참는 분들도 있거든요, 남자분들 중에.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의 편안한 공간, 그리고 자신이 마음껏 자신인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런 걸 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안정적인 성향이 있고, 크게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막 오래되고 소중한 물건을 소중하게 여긴다던가, 되게 소수의 오래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던가,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상황이나 관계가 본인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다르게 흘러가서 정신 없어지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이 상대분들은 그런 걸 못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3번님들에게 갑자기 냉정한 모습을 보여서 3번님들 입장에서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3번님들에 대한 마음, 재회에 대한 생각을 본다면 재회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번님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정신적인 수준이라던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라던가 가정 환경, 조건, 학력 이런 게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또 다른 사람과 새로운 걸 맞추는 게 이분들 입장에선 그것도 사실 싫은 건 아니지만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헤어진 분들이 아니라면 3번님과 다시 만나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이, 재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도냐면 여러 가지를 막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회하자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상황이 또 되면 어떨까, 이런 거를 계속 상상하면서 지금 본인이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그 리스크들을 다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회 요청했다가 까일 경우, 재회했는데 별로 안 좋을 경우, 그러니까 계속 그 헤어졌을 때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 또 혹은 어떤 너무 큰 다툼, 싫은 상황 이런 게 힘들어서 이별까지 가게 된 건데 그게 다시 반복되면 이분은 또 견딜 수 없어지니까 아마 그런 점들에 대해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일정한 어떤 편안한 수준의 자신을 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막 너무 간절하게 막 감정에 휘둘려서 막 머리가 다 하얗게 될 정도로 어떤 충동을 느낀다거나 거기에 몸을 맡겨서 행동을 해버린다던가 이런 일이 사실 거의 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충분히 많이 생각해보고 나에게도 편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느껴지면 그때 재회 쪽으로 좀 더 강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그 가능성들을 고민해보고 있는 상황. 근데 재회가 싫어 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감당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3번님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감이 오는 게 있었을 것도 같고, 제가 여기서 보이는 것에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3번님들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어요. 어떤 점이 서운하냐면 자기를 너무 몰아붙였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거. 3번님들이 이분들을 불편하게, 결국은 불편한 상황 속에 놓이게 만들었다는 거. 근데 그걸 하면서도 이분은 배려받거나 자신이 많이 이해받는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약간 외로운 모습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3번님들을 만나면서 외로웠던 것 같아. 3번님들 좋아했지만 궁합적으로도 잘 맞고 끌리는 점들이 있었지만 이별을 감수해야 할 만큼 외로웠던 것도 있었어. 서운했던 것도 있었어. 넌 3번님들이 되게 냉정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니까 헤어져 라고 말을 한다던가, 그리고 그런 암시를 준다던가, 다퉜을 때 뭔가 끝을 암시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다신 연락하지 마 라고 말을 하고 헤어졌다던가, 3번님들이 막 그런 것들이 이분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무던해 보여서 3번님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되게 상처였어. 이분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상처였는데 너무 마음 아팠고 약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좀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고 보이는 점도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재회에 대해 생각을 하긴 하는데 3번님들한테 연락해봤자 3번님들은 나 안 받아줄 거야 이런 생각도 해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만날 때 3번님들이 굳이 아니다 3번님들이 이런 말을 아마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헤어지면 끝이야. 다신 안 봐. 연락 재회 그런 거 없어. 난 차단해. 제가 가장해서 편하겠지만 아마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가 그런 걸 생각해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거에 꽂혀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3번님들 연락해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구조는 재회를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재회 안 할 건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아직도, 그러니까 3번님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하면서
않았겠지? 내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재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야. 그런 게 궁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보이는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번님들 입장에서 괘씸한 것 괘씸한 것,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어? 너가 감히 날 잊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차단하신 경우도 많을 수 있어요. 이 상대분을. 그러니까 되게 상대분 입장에서 난감할 수 있죠. 차단했는데 어떻게 연락하지? 스토커가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3번님들도 내가 좀, 그러니까 재회를 생각하신다면 내가 좀 과했나? 내가 배려가 부족했나? 이 아이의, 이 상대분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한 게 있을까? 너무 나도 모르게 실제 속마음은,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 상대분들을 몰아세우거나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운 및 재회운을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3번님들이 먼저 다가가 주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재회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아직 안 헤어졌는데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애가 아닌데 막 나한테 마음 다 식어서 헤어질 것처럼 해요, 막 이렇게 느껴서. 근데 3번님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잘 만나실 수 있는 관계고, 이 상대분들이 3번님들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연락은 봤을 때 1달, 2달 재회는 무조건 된다. 다만 3번님들의 노력도 필요한 구조다 라고 보이고, 3번님들이 다른 분 이미 생기신 분 있으시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이 생겼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재회운이 궁금하시다면 예스, 이분은 아직 3번님을 생각하고 재회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상처받은 게 있어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는 약간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가 가고 지금 3번님의 상황과 맞다면 먼저 다가가 보시거나 화해를 요청하시거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 봤을 때는 클렌징 워터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3번님들이 잘 지내시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지내시는 모습이고, 한번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싹 정화한다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상대분에 대해서 3번님들이 얜 이런 애고 이런 성격이고 이런 식으로 단정 짓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3번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된 습관, 관계적으로 관계를 안 좋게 만드는 의사소통 방법이라던가 그런 가치관, 신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단순히 말하면 너무 쉽게 짜증을 내는 성격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 상대에게 강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네, 관계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상대분들이 3번님을 좋아하고 성격도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리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퓨어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4번님들께서 일단 많이 힘드신 상황이겠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 있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상대분의 속마음부터 볼게요. 속마음을 봤을 때 이 상대분은 헤어진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는 않은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다만 그 헤어짐 자체를 실감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지난 카드들하고 다르게 이 4번 분들의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보면 4번 분들과 완전히 끝났다라는 감각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두 분이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두 분이 헤어져야만 한다는 것에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거쳤던가, 아니면 정말 그럴 만한 상황 속에서
재회를 다시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 속에서 헤어지게 되셨을 수 있겠다. 멀어지게 되셨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이 상대분의 속마음을 보면 그래서 아직 4번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구조를 본다면, 그 마음을 본다면 이분들한테 있어서 4번님은 사실은 헤어졌지만, 확실히 알고 있지만 아직 여자친구처럼 생각되는 그 습관, 마음의 무게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지금 상황은 이분들의 마음이나 관계가 어떤 공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 4번님의 방을 치우지 못한 거죠. 4번님이 쓰던 침대, 쓰던 컵, 물건들이 그 자리에 똑같이 방금 4번님이 뭐 어디 잠깐 다녀온 것처럼, 나간 것처럼 남아있고, 이분들은 그래서 그 습관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4번님들과 뭐 모닝콜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든지, 4번님들을 데리러 와주는 습관이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4번님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꼭 생각하고 이분들이 했던 그 노력들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별로 인해서 4번님들도 안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상대분도 그렇다고 보이고 있어요.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우리가 되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만큼 오래 사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장기 연애라든가 결혼까지 갔다가 헤어지신 분들도 아마 뭐 사실혼 동거 많이 그런 쪽들도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만큼 이 상대분 입장에서는 4번님이 거의 와이프나 가까운 진짜 어딜 가든 내가 4번님과 사귄다는 걸 아는, 내가 알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분이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분이 마음이 괴로운 건 이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받은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맞고 마치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사귀었던 적도 있는데, 본인도 진짜 죽을 맛이고, 지금 이 이별 이후의 상황이 죽을 맛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좀비가 된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상태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4번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 라고 보이는 것도 있어요. 미안한 마음, 어떤 미련, 그 4번님들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들이 약간 나쁘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헤어짐이 아프니까 이분들이 미안하고 너무 미련이 남고 후회되고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4번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왜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진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또 자신의 관심사가 중요한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4번님들을 가스라이팅 한다던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진짜 말 그대로 잔다고 속이고 클럽에 갔다 왔어, 그걸 들켰어,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 번 다퉈서 4번님들을 힘들게 했다던가, 뭐 여사친 문제, 뭔가 제가 다른 이성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후회되고 너무 진심이었고 하는 모습이 근데 왜 그랬어?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가벼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4번님 입장에서는 약간 인지부조화, 힘든 거 맞아? 헤어져서 너 힘든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만날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고, 특히 우리 헤어질 때 나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도 신경 안 썼잖아. 너가 나한테 이별을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해준 게 없잖아 라고 4번님들은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좀 더 황당한 것은 이분들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인스타 같은 걸 한다 라고 치면 막 여사친, 남사친, 뭐 본인들이 아는 사람 어디 좋은 데 가서 놀러 간 모습 이런 걸 막 스토리에 계속 올린다던가, 나 너무 잘 지낸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4번님들의 존재를 지운다던가, 인스타를 하던 사람이면 닫는다던가, 프로필 사진을 내린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4번님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런 궁금증이 제일 크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긴 했나? 헤어져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이지만
누구나 자신의 마음처럼 행동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날 때는 좀 당연했었는데, 그리고 나도 내가 중요해서 몰랐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사번님이 되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다만 본인이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는 있다. 걔 중에는 사번님들에 대한 투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투정이라고 해야 하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긴 한데, 막 망가져가는 건 아니야. 할 건 해. 나 아직 매력 있어. 그래, 이거다. 나 아직 매력 있고 사람들한테 먹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미지가 나락까지, 이 자체가 저는 자신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보내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긴 한데, 꾸질꾸질해지는 그런 모습까지는 보이기 싫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분들은 그 본인만의 취향, 본인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걸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게 잘못 표현이 되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SNS 관련한 모습들. 낮에는 여사친이랑 데이트한 거 올리고 밤에는 사번님을 은근히 겨냥한 듯한 뭔가 스토리를 올린다던가 뭔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연락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락운을 뽑아봤는데 재회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조는 사번님들이 상대방 분에게 이별을 고한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위축된 모습이 있고, 이분이 진짜 나쁜 점이 하나가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거나, 본인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건 말하기 싫거나,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번님들이 그런 거에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분하고 재회를 원하신다면 사번님들 쪽에서 먼저 다가가거나 어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한 달 안쪽으로 재회운이 강하게 보이고 있어서 재회 자체에 대한 걱정은 들지 않지만,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대분이 헤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빨리 사번님들의 빈자리를 다른 이성으로 메우려고 노력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사번님들만한 여자를 찾을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혹시 그런 식으로 다른 이성과 얽히게 된다면 사번님들이 재회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와 얽힌다면 이 상대분들이. 그래서 재회를 원하신다면 조금 더 빨리 이분들과의 재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분들의 성격을 아실 테니까 어필을 해보시거나 대화를 요청해보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분 다 마음이 아파지는 모습이 있고, 또 자존심도, 전 사번님들도 자존심이 강하신 편이실 거라고 봐서 아무리 힘들어도 굳이 내가 얘한테 먼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먼저 이별을 구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지켜보셨으면 해요. 한 달 정도는 좀 더 두 분의 관계를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분도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 복잡하다고 보이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언제 재회가 되겠네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두 분 다 이별 이후의 여파 속에서 관계와 자신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막 시작된 상황이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남자분은 마음이 많이 무겁고 미련이 남는 게 있어서 다른 이성을, 새로운 이성을 찾고 기웃거리더라도 결국 사번님들한테 돌아오거나 한 번쯤 연락을 해보겠다라고 보이는 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언점을 마지막으로 본다면 begin now 라고 되어 있고 take your first step 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사모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꽤 사귀고 헤어짐도 제대로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그 시간 동안 고통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잘 안 됐던 점. 그래서 사번님들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고 좀 재회 쪽으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보다는 사번님들도 새로운 삶, 이분이 없는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재회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새롭게 사번님들만의 새로운 챕터, 다음 챕터를 열면서 좀 더 건강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상대분 쪽에서 관심을 갖고 끌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했던 운동을 시작해 본다든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본다든지, 당장 좋아하는 노래, 편안한 잠, 자기관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리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